특히 국채 투자 같은 걸 또 많이 했다는 거예요. 여러 나라에 돈을 빌리는, 정부가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투자해 주는 게 또 돈을 많이 벌거든요. 국채 투자로 수익을 냈고,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 국채 수익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.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진격할 때 러시아 국채 가격이 폭락을 했겠죠. 그때에 사는 겁니다.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퇴각할 때 가격이 막 상승하죠. 2배. 그렇게 돈을 벌었고요. 그 다음에는 일대 마이어 로스차일드의 가르침이 또 있습니다. 곤경에 빠진 정부를 상대로 거래해라. 그렇게 해서 정부의 국채 투자가 짭짤하다 하는 걸 그때부터 알았고요. 그 다음에는 너를 사랑하도록 만들 수 없다면은 두려워하게 만들라는 유훈도 남겼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사실상 유태인에 대한 어떤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는 좀 겁나게 되는, 유태인이 정말 저렇게 대단한 존재야? 라고 상대방이 근거 없이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. 두려워하게 냅두란 겁니다. 그들이 일일이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면 두려워하게 만드는 채 냅둬라. 언젠간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, 우리 입장에서는 지피지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. 두려워하지 않도록, 그죠? 하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19세기 런던 로스차일드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입니다. 런던의 국고채 발행 시장의 75%를 차지했다는 겁니다. 국채 발행하는데, 나라가 돈을 빌리는데 75%를 얘네를 통해서 돈을 이제 조달을 하는 거예요. 자금 조달을.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하면 해가 지지 않는 제국, 빅토리아 여왕 때죠. 그때 영국이 최대로 뻗었을 때 국채를 발행하면 75%가 로스차일드를 통해서 조달을 했다라고 니얼 퍼거슨 교수님은 기록을 남겼습니다. 철도 부설 금융에서도 선두를 달렸다. 정부의 지급 보증 덕분에 국고채의 성격을 띠게 됐다는 거고요. 영국 또 식민지 건설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중요한 게 수에즈 운하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이집트의 지중해와 또 인도양을 잇게 되는 길목에 있는 거죠. 그 수에즈 운하가 어느 나라 겁니까? 영국 거죠. 근데 사실은 원래 프랑스가 갖고 있었다는 거 아시죠? 자기네가 피땀 흘려가지고 이집트랑 같이 건설을 한 거예요. 근데 거기서 이집트 측 대주주가 이스마일 파샤가 돈이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운하의 지분 44%를 팔아야 돼.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어떻게 됩니까? 때는 이때다 하고서 그걸 지분을 사들이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급전을 마련하는 걸 누구한테 마련하느냐? 로스차일드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주식을 초단기간에 대량으로 사들여가지고 운영에 개입했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때 제국주의 확장하는데 로스차일드가 중심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는 거고, 엄청난 파워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. 그들의 가훈을 보시면은 3가지 나옵니다. 콩코르디아, 그 다음에 인테그리타스, 인더스트리아 해가지고 가운데 보시면은 저기에 구호가 나오는 거 보실 겁니다. 모 회사죠, 그렇죠? 근데 콩코르디아는 단결하려고 하고 조화를 이루라 하는 겁니다. 뭐냐면은 형제들 5명이 있는데 싸우지 마라. 왕자의 난 버리지 마라. 너희들이 화살 1개는 부러뜨리기 쉽지만은 5개 한꺼번에 있으면은 그거를 한꺼번에 부러뜨리기는 힘들다. 너희들끼리 단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장난다. 요즘 우리나라의 재벌분들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. 단결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. 예. 그 다음에는 순수하고 성실하라.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라. 그죠? 돈 번다고 하는 게 공짜로 혹은 남의 등 훑어먹어가지고 그냥 쉽게 되는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.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운이 좋으면은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는 거지, 쉽게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. 네, 중요한 가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19세기 로스차일드 성공 요인 3번째로는요, 자신들만의 첨단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겁니다. 비둘기, 집배원 시스템 이런 건데, 집배원 시스템 DHL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워낙이 배달부 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잘 줬다고 그럽니다. 인센티브가 확실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부의 집배원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로스차일드한테서 이제 일하는 것이 훨씬 더
남는 장사예요. 그러고 나면은 최고의 인재들이 그쪽에 몰리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재들이 없어요, 우리 회사에. 그러면은요, 인센티브 시스템을 보시기 바랍니다. 돈을 제대로 주고 있나? 확실하게 팍팍 주라는 겁니다. 예, 제대로 일 열심히 할 때. 일 못하면 잘라라. 그죠? 그 인센티브가 확실하면은 더욱더 훌륭한 인재들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은요, 유럽 왕족들, 예를 들면은 어디입니까? 저 합스부르크 왕가, 그죠? 뭐 여러 왕가들이 자기네들의 집배원들보다도 로스차일드의 집배원들을 더 믿어요. 그러니까는 자기네 왕족들끼리의 비밀들이 있잖아요. 누구누구랑 결혼시키자, 누구누구랑 뭐 어떻게 해서 우리 그 전략적 동맹을 맺자,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고 뭐 이러는 비밀 협상 같은 거, 이런 거를 로스차일드의 집배원들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로스차일드가 최우선적으로 입수할 수밖에 없었고요. 그걸 가지고서 트레이딩을 하니까 돈을 더 벌 수밖에 없었겠죠. 자, 이런 과정에서 로스차일드가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.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라는 왕자가 나서서 나폴레옹 이후에 비인 체제를 구성하거든요. 그런 비인 체제, 그걸 Concert of Europ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유럽 각 나라의 왕가들끼리 화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평화롭게 지내도록 정치 체제를 구축했어요. 그러고 나니까는 유태인들이 살기에 편해졌다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. 뭐냐면은 각각 다른 나라, 옆에 나라, 이웃 나라에 이 유태인들은 퍼져 살고 있거든요. 근데 옆에 나라끼리 화합을 하면은 옆 동네라서 그저 사촌끼리 옆 동네 찾아가는 거 쉽잖아요. 그죠? 유태인 입장에서 살기 편합니다. 반대로 이 두 나라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? 사촌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거나 서로 입지가 난처해집니다. 제각기 나라에서 의심을 받고 너 간첩이지 하는 그런 의심을 쓸데없이 받게 돼서 불편해요. 그래서 음모론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유태인 로스차일드 얘네들이 그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든다 뭐 이런 식의 음모론이 나온 게 지배하려고 든다기보다는 유태인들의 삶이 편해지니까 서로 간에 세계화가 되면은 자기네들의 삶이 편해지니까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. 그게 한국 비즈니스맨들한테는 어떤 뜻이겠어요, 요즘?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에도 한국 비즈니스맨들은 다 퍼져 있어요. 얘네들 싸우니까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이 피곤해져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화에 대한 얘기가 단지 유태인들에만 국한돼 가지고 적용된 얘기가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맨들,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맨들한테는 세계화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.